안녕하세요. 김영삼입니다.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까 또 연이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요즘 사랑니 발치가 아주 핫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또 조회수도 높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랑니 발치 코로넥토미와 잔존치근이란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개원가에서 효율적인 사랑니 발치 5탄 사랑니 코로넥토미 앤드 잔존치근이라고 봤는데요. 코로넥토미와 잔존치근 왜 이렇게 정했을까 좀 의아하시죠? 아마 쭉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2년 반 만에 다시 사랑니 발치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시즌 3라고 나오는데 시즌 3는 아니고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12년, 13년, 그리고 이제 15년, 이제 네 번째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초안을 잡아본 건데 조금 더 바꿀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접수 문의가 많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접수는 아래에 있는 그 번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한테 번호 주셔도 제가 뭐 알아서 해드리긴 하지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료는 15만 4,050원으로 한 이유였는데요. 이거는 초진으로 와서 스케일링하고 완전 매복치를 뽑게 되면 이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본인 부담금은 46,200원이고요. 그래서 보험 청구액은 10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를 담아보자고 이렇게 했고요. 또 점심도 먹고 실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랑니 세미나는 거의 적자입니다. 그러나 뭐 저희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사랑니 발치 해가지고 치과 경영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생각보다 사랑니 발치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드레싱도 오고 또 스티치아웃도 하고 사랑니 발치 한 게 마음에 들면 다음에 반드시 연어 때처럼 다른 치료할 걸 가지고 또 치과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사랑니부터 우선은 뭐 개원 초에 당장 뭐 임플란트 풀마우스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사랑니 발치부터 열심히 잘하면 모든 것이 효율적인 경영으로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젊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사랑니 발치를 마스터하고 개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강남역이 체어 3개인데요. 7월 달에 2015년 7월 달에 사랑니 147개 뺐고요. 그리고 제가 4일 근무하니까 뭐 거의 하루에 뭐 10몇 개씩 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950만원. 그러니까 거의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사랑니 발치 크게 너무 뭐 경영에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자체로도 병원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랑니 발치 잘하게 되면 다른 진료도 훨씬 늘어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사랑니 발치 우선 다른 미련 다 버리시고 사랑니 발치 자체를 잘하는 것에 우선 집중을 해보시면 치과 경영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니 발치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임플란트, 치주 수술도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치과 경영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니 발치 세미나 많은 호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사랑니 발치와 치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니 발치 시 치근이 남으면 제가 보통 선배님들한테 다 들은 이야기죠. 5mm 미만은 자동 흡수된다. 뭐 어디 논문에 보면 3mm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본 것 같아요.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남은 치근도 내 몸의 일부다. 걱정 마라. 그렇죠? 뭐 자가치아 이식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 뭐 치근 갈아가지고 그 치아 갈아가지고 골리식 재료로도 쓰는데 내 몸입니다. 그러니까 치근이 남아있는 거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상악동으로 넘어가거나 하트 신경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발치 시 상태에 따라서 우선은 병소가 있으면 빼야죠. 물론 병소가 있으면 빼기도 쉽습니다. 뭐 치주, 뭐 충치, 심지어 낭종, 아니면 뭐 치아 동요,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질병이 있을 수가 있겠죠. 럭세이션이 된 것은 빼고
럭세이션이 되지 않은 것은 그냥 둬라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고 너무 거의 다 나온 거, 왔다 갔다 흔들바위 같이 돼 있는 것들은 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점도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배님들한테 듣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발치 스타일은요, 사랑니 그 치근이 그 신경에 가깝거나 또 많이 휘어져 있으면 처음부터 파절시켜 버리는 로 뽑습니다. 부러뜨려서 뽑는다고 하죠. 비틀어서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라도.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치근이 남은 거냐, 내가 치근을 남긴 거냐. 사실 이거의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임상에서는 내가 남긴 거랑 의도치 않게 남은 거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 또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치근을 남길 거냐, 남은 거냐를, 남은 것을 그대로 둘 거냐. 분명히 다른 문제죠. 내가 남길 거냐, 남았는데 그냥 둘 거냐. 우선 이거를 논하기 전에 코로넥토미에 대해서 한번 보아야 됩니다. 그 코로넥토미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저도 발음이 잠깐만 섞이네요. 코로넥토미, 그죠? 오돈텍토미라고도 부르고 막 그러죠. 네. 요즘 뜨고 있는 코로넥토미, 왜 뜨고 있을까요? 신기하죠? 어쨌든 치관절제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치근 부분을 남기고 치관만 제거하는 술식이죠. 인텐셔널 코로넥토미, 의도적 치관절제술. 일부러 치아 머리 부분만 제거하고 치근을 남겨놓는 술식이죠. 물론 이후에 제거하기도 하고 문제없으면 그냥 두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관련된 논문들을 쭉 찾아보면 의외로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2000년대 한 중반부터 2010년 정도까지 많이 연구가 된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 음모론도 있죠. MTA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 이런 거 이제 그 의도적 치관절제술을 홍보하시는 그런 치과들 보면 사실 MTA를 쓴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랑니 발치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MTA를 사용하고 비급여를 하려고 하는 취지도 있을 거고, 물론 그것이 근관 충족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합법이냐 임의비급여냐 또 구분이 모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는 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뱀 시트가 많이 보급된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CT가 없을 때도 저는 지금까지 사랑니를 다른 데 리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낭종이 있거나 7, 8번 두 개가 같이 누워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저는 사랑니 발치 다른 사람에게 의뢰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랑니를 다 뺐습니다. 그런데 CT가 없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CT를 사고 나서 CT를 찍어보잖아요. 그럼 엄청 겁나요. 의외로 모르고 했으면 했는데 알고 하니까 겁나죠. 또한 환자분들이 치과 어떤 치료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그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사회 전체가 발달한 것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의외로 뒤에도 제가 또 다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콘벤시티의 발전이 코로넥토미에 대한 어찌 보면 그런 그 수요를 증가시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노라마가 있을 때는 그래 대부분 겹쳐 보이지만 실제는 안 겹쳐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CT를 찍어보고 나니까 이건 진짜로 심각하게 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코로넥토미를 해야 되는 거죠. 모르고는 했지만 알고는 못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코로넥토미를 발전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신경손상 넘니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줄어들었겠죠. 금기증은 아까 이런 내용들 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코로넥토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치할 때 선배님들한테 다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외국 논문에서 소개된 코로넥토미 증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국내 것들도 좀 있는데 뻔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치관 부분을 머리만 남긴다라는 거죠. 뿌리만 남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라내고 머리를 잘라내고 남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조금 잘 이해 안 가시죠? 이게 왜 이해가 안 가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하이스피드를 쓰기 때문입니다. 코로넥토미를 하는 그 외국 논문들을 보면 실제로 대부분 로우 스피드를 씁니다. 로우 스피드를 쓰는 이유가 뭐냐? 로우 스피드를 쓰면서 셀라인을 뿌려야죠. 그래야 오히려 그 감염이 덜 되고 통증이 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아프지 않는 사랑니발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도 되도록이면 증류수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셀라인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때도 제가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외국 사례들입니다. 논문에 소개했던 케이스들. 이렇게 로우 스피드로 잘라내고 프랙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넥토미를 한 케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나중에 치근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네. 뭐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머리를 잘랐더니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거 뭐 좀 잘 안 나올 것 같게 생기긴 했죠. 잘라냈다라는 거죠. 이거 뭐 올라오면 빼고 아니면 말고 하셔도 되겠죠. 코로넥토미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본 레벨보다 좀 낮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온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뭐 잘라내고 이것도 좀 흐리멍텅해졌죠.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정례들이니까요. 뭐 대부분 환자들한테도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코로넥토미 관련 논문들을 쭉 보면요. 어떤 논문들이 있나라고 하면 제가 쭉 봤더니 펌메드에 쭉 보니까 68개가 검색이 되네요. 그죠? 그런데 많게는 한 1000편에 가깝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SCI급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논문들에도 많이 했을 테니까요. 뭐 그냥 구글이나 그냥 뭐 일반 그 펌메드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뭐 구강외과 학회 이런 사이트 들어가 봐도 대부분 이렇게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최근에 업데이트된 얘들은 참 홈페이지도 참 후지게 만들어요. 그죠? 영국의 구강외과 관련 웹사이트에 있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코로넥토미에 대해서 조금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Intentional Partial Odontectom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코로넥토미는 어떻습니까? 인피리어 알베올러 너브 손상을 줄인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피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그냥 이 동영상에 나가면 동영상 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뭐 영어 실력이 그닥 그냥 어디 내놓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가 해석한 것보다 정지 화면 눌러놓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관련된 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로넥토미를 하면 어떻습니까? 턱뼈 속에 수년 동안 그냥 묻혀진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드물게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죠. 논문은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쭉 하는 걸 보면 이런 데는 뭐 코로넥토미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이럴 때는 코로넥토미 하지 마라는 내용이니까 정지화면 누르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코로넥토미의 어떤 또 특별한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생제를 꼭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초기 봉합을 아주 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봉합을 아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 본과 그 시멘툼이 그 본이 자랄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Below the crest of the socket이라고 되어 있죠. 소켓 이하로 잘라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그림을 보면 나와 있죠. 그쵸? 여기 보면 것처럼 소켓 이하로 잘라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나머지는 다 또 정지화면 눌러놓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죠? 어떻습니까? 루트가 이동하는데 발생 빈도가 14에서 81%. 이거 좀 너무 넓은 범위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뭐 논문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잔존치근을 제거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2에서 6%밖에 안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정지화면 눌러놓고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좀 정보가 부족하긴 하죠. 일반적인 주의사항입니다. 뭐 아프고 붓고 뭐 피나고 이런 내용이니까 뭐 정지화면 누르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들 봉합사 제거는 일반 발치보다는 조금 더 늦게 하죠. 그죠? 예. 좀 실크 말고 다른 걸로 좀 꾸미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일반적인 발치랑 똑같죠. 똑같지만, 어떻습니까? 보통 2에서 4일 정도에, 그죠? 아프고, 냄새나고, 그리고, 이상한 맛 나고, 그렇죠. 이렇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주변차 이런 것들 다 대부분, 정지화면 누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논문들이고요. 논문도 물론 이제 아까 그거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좀 코로넥토미 발치에 비교한 논문들을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코로넥토미가 신경손상은 줄여준다고 나오죠. 그런데 without 배우죠? increasing the risk of dry socket overinfection.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드라이 소켓 발생 빈도를 높이거나 감염을 높이지 않고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들 보면 비슷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소한 건 아니에요. 감소한 건 아니고 그죠? 증가시키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콩 쪽 논문도 이렇게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예. 처음 1년간 3mm 이동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죠? 1년 뒤에 움직임이 멈춘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중요한 건, 그죠? 좀 더 긴 팔로업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좀 긴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연구 봐도 케이스가 좀 작고요. 대부분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행해진 논문들이다 보니까 연구가 좀 유행을 타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100년 전부터 100년이 뭐죠? 150년 전부터 이미 이 코로넥토미는 행해졌을 겁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하는 부분들은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저널에 실린 것도 한번 쭉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은 샘플로 좀 더 길게 팔로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어쨌든 코로넥토미가 IDN이 Inferior Dental Lobe, Alveolar IAN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치조신경 손상을 줄이는 거는 어쨌든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좀 더 긴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치 원심면 치조골 회복을 위한 코로넥토미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넥토미의 장점을 언급한 것들 중에 물론 솔직히 이런 거 아니라도 대부분 치조골 잘 차죠. 잘 관리하면 되고 그렇긴 한데 또 굳이 이렇게 또 데이터로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보니까 그 원장님 케이스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장님의 블로그에서 보고 원장님께 블로그에다 지금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누구 케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출처만 그 원장님 블로그라는 걸 밝혀 놓겠습니다. 블로그라는 것은 어쨌든 누구든지 보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제가 한번 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대구치 원심면에 치조골이 조금 더 회복되겠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과연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원장님께 출처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궁금해가지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또 찾아봤더니 바로 나옵니다. 관련 동을 찾아봤더니 이런데도 이렇게 나오죠. 쭉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대구치 원심면에 그죠? 본 성장을 좀 더 좋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꼭 교정한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 논문 말고도 아주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것도 지금 결론 부분만 됐는데 이 중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중간에도 나오는데 어때요? 코로넥토미를 할 때 콘뱀시트로 진단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연 콘뱀시티의 발전이 발치를 더 쉽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거리만 늘려가지고 콘뱀시티로 진단을 하고 위험한 경우에만 한다라고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는 못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예. 어쨌든 콘뱀시티를 찍어봐서 위험도가 높다라고 하면 시도해봐라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콘뱀시티가 발전이 너무 일만 늘린 것 같아요. CT 없을 때도 상악동, 거상술, 엘리베이션, 사랑니 발치 다 잘했는데 CT를 뭐 의존하게 돼서 그런지 바보가 된 것 같고 외국 치대 교과서에도 실려 있네요.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예. 좀 어느 나라 교과서인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못 찾겠어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논문 다 읽어보느라고 정신이 지금 막 허리멍텅합니다. 그죠? 모하마드 후세인인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아랍 쪽 같기도 하고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고양이과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나 봤더니 아직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배웠던 교과서에도 없고요, 당연히. 예, 저는 뭐 90년대에 배웠으니까. 예. 어쨌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다. 근데 또 재미난 게 어떻습니까? 이 테크닉이 코로넥토미가 초보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치를 못하는 사람들만 코로넥토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약간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조금은 더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코로넥토미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내용도 많고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코로넥토미 이야기를 먼저 했느냐, 심지어 코로넥토미 연구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초보자들을 위한 수식을 오해받나 보죠. 이렇게 쓴 거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니 발치 겁내지 마세요. 치근을 일부러 남겨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도하세요. 남으면 남겨뒀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지 않을까요? 저는 건강보험 강의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특히나 어릴 때부터 이제 건강보험 강의를 했기 때문에 보험을 배우러 오신 선배님들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발치를 잘하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GP 여자 원장님들, 나이 많으신 여자 원장님들, 그런 분들의 발치 노하우들을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냥 심지어는 그냥 토미를 해놓고 치아 머리 부분을 조금씩 2, 3단계로 나눠서 뽑는 분들도 계시고, FC뿐만 아니라 뭐 트리오 베이스, 심지어는 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약재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부터도 많은 선배님들이 정말 힘이 없어서 또는 발치에 감이 없어서 아니면 실력이 좀 부족해서 발치를 못 하시는 분들도 단계적으로 치관을 잘 나가면서 심지어 엔도나 토미를 해가면서까지도 사랑니 발치를 했었다는 거,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겁내시지 마시고 사랑니 발치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넥tom에 대한 일반 치과 의사들의 인식 정도는 어떨까요? 사랑니 발치 관련된 걸 쭉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여기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코로넥tom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죠, 원장님이? 쭉 설명을 했어요. 뿌리가 올라와서 뽑는다고 2단계 발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답변에 대한치과의사 상담으로 되어 있는 원장님께서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그죠? 구글에서 검색해 보라고도 되어 있고, 그죠?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나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와요. 근데 이제 뭐 그 많은 케이스는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의사 중에 네이버 지식인의 등급이 가장 높은 분입니다. 우리 노기아 선생님. 제가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좀 많이 하라고 초보 선생님들, 특히나 젊은 선생님들 네이버 지식인 답변 활동 많이 해보라고 그랬죠. 최소한 지존까지는 가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선생님, 이 선배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후배들이 많이 해야죠. 선배님, 조강 선생님은 제가 찾아보니까 면허번호가 1024번이십니다. 1958년도 졸업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치과 분야 답변으로는 1등은 아니세요. 근데 치과 다른 뭐 한문 뭐 이런 것도 답변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가장 높으신 우주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경 선생님 글을 발견할 때마다 늘 추천을 누릅니다. 추천을 눌러요. 지금 3개 중에 1개는 저겠죠. 어쨌든 우리 노경 선생님께서 감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배 선배님께서 그렇게 빼는 방법은 정석이 아닙니다 라고 아주 확 써놓으셨죠. 솔직히 저도 이런 글들을 보면 답변 달 때 조금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을 의식하게 되는데 역시 이 조강현 선생님은 33년간 개원하시고요. 은퇴하신 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되신 걸로. 네. 어쨌든 우리 치과의사들 중에서도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건 사실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코로넥토미를 제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라고요? 발치 겁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발치 겁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발치에 대한 자신감은 의도하지 않았던 코로넥토미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주제가 좀 길다 보니까 2번 이렇게 끊어서 가기로 했고요. 지금까지 한번 잘 들어두시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